네, 이번 스마트폰 앱 강좌에서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구글 드라이브 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나 또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고요. 구글 드라이브와 함께 구글 오피스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더 효과적인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의 구글 폴더에 가시면요. 드라이브가 있는데요. 자, 이 드라이브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이기 때문에요. 자, 이 드라이브 앱을 찾아서 터치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를 실행하시면 바로 구글 계정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 구글 계정, 여러분의 계정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자, 이 계정을 그대로 PC 버전에서도 사용을 하신다면 같은 스마트폰에서 작업한 내용을 그대로 PC에서 동기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구글 드라이브를 다른 계정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처음 화면이 저하고 다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 사용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메뉴 중에 파일이라는 메뉴가 눌러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홈을 눌렀을 때의 모습과 또 이 별 모양, 즐겨찾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서만 따로 모아서 보실 수가 있고 공유된 문서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 화면 아래쪽에 있는 기본 메뉴가 무엇이 눌러져 있느냐에 따라서 화면이 좀 달라 보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가로줄 3개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또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들이 자, 휴지통이 있죠. 드라이브는 저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 파일이나 폴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지우실 수가 있는데 그 지워진 자료가 기본적으로 휴지통에 보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백업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업이라는 항목은요,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데요. 자, 지금 백업된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직접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뒤로 누르시고 다시 가로 줄 3개 메뉴 버튼 누르신 후에 자, 설정이란 항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설정 항목을 눌러서 백업 및 재설정, 기기를 백업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자, 지금 제 상태는 지금 백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이 처음 하실 때는 자, 구글 드라이브의 백업이라는 요 항목의 스위치를 켜두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백업을 한번 해 놓으신다면 아까와 같은 백업된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 하실 때는 자, 스위치 키시고 그리고 지금 백업을 눌러 놓으시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기의 모든 정보들을 구글 드라이브로 옮기는 그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좀 꽤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쯤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백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설정 항목에서 기본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공간은 15기가예요. 자, 15기가 중에 저는 지금 5.2기가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장 용량을 유료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앱을 사용하시면서 쌓이는 캐시들을 필요 없다면 여기서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앱을 사용하면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쌓이는 쓰레기 같은 개념, 불필요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이 앱을 사용하시면서 쌓이는 불필요한 또 휴지통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캐시 지우기 가끔 눌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구글 드라이브의 가로줄 3개 메뉴 버튼에서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는 내용 보셨고요. 저장 공간의 사용 양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처음 화면에서 이제 자료를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지금 저처럼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려면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새로 만들기 버튼인데요. 폴더를 만들거나 아니면 직접 업로드 또 그리고 PDF로 스캔해서 자료를 직접 올리실 수가 있고요. 구글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앱을 설치를 해 놓으셔야 돼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의 앱을 각각 설치를 해 놓으셔야 이 부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강좌에서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있는 자료를 따로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업로드라는 항목을 눌러 보시게 되면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서 저장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미지만 따로 보실지 소리, 동영상 등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실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서 외에 왼쪽 상단에 가로줄 3개를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유형별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기기 안에 있는 모든 카테고리 폴더별로 보시려고 하면 여기 여러분의 기종 스마트 기종 이름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터치를 하시게 되면 네,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이 폴더별로 해서 보여지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올려놓고자 하는 자료가 있는 폴더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업로드할 자료를 또 하나 선택을 하면 바로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가 되어 보관이 되는데요. 스마트 기기 안에 있는 자료를 여러분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관된 자료를 그대로 계속 쌓아 두시게 되면 관리가 어렵죠. 그래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 하단에 새로 만들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폴더를 누르십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쓰시는데요. 자, 연습용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입력을 하시고 만들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폴더가 만들어지고 자, 이 올려놓은 이 파일을 연습용 폴더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의 오른쪽에 보면 세로 점 3개가 있죠. 자, 이 버튼이 이제 컴퓨터로 말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름도 바꾸실 수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동을 하겠다. 자, 이동 버튼, 이동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자, 옮기고자 하는 폴더 연습용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자, 오른쪽 하단에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연습용 폴더에 넣었는데요.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옮겨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보다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옮겨진 자료 오른쪽에 보시면 이 파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 썸네일 형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리스트 형태로 볼 것인지 보기 변경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해당된 파일을 관리를 하실 때 오른쪽에 세로 점 3개를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폴더 안에 자료를 보관하실 때 자, 더하기 누르시고 업로드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기기 안에 있는 자료들을 옮기실 수도 있지만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를 옮기실 수가 있죠. 자, 이 세로 가로줄 3개 메뉴를 눌렀을 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죠.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항목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도 역시 구글 드라이브로 보관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자, 또 하나 여러분이 자료를 업로드 하실 때 보관하실 때 자, 다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고 직접 찍어서 스캔해서 보관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때 스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사진으로 스캔되는 것이 아니고요. PDF 형식으로 스캔이 되는데요. 자,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찍어서 자, 찍으신 후에 하단에 보시면 확인 버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
자르기 버튼인데요. 내가 원하는 영역을 편집해서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스캔을 하게 되면 이 카메라가 인식하는 부분이 내가 원하는 영역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셔서 필요한 항목대로 이 조절점을 이런 식으로 끌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찌그러져 있다라고 하시면 그 각도도 균형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영역을 이 조절점을 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체크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부분을 PDF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업로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캔한 자료도 직접 올려 놓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름을 고치시려면 자, 오른쪽에 세로 점 3개 눌러서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름 바꾸기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변경하시면 관리가 조금 더 잘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이름이 수정된 상태가 바로 보이지 않을 때는요, 좀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고쳐진 상태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버튼을 누르셔서 이 연습용이라는 폴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자 할 경우,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자료실이라는 폴더를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사람 모양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세로 점 3개를 누르시고 자 이것을 공유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여러분 주소록이나 연락처에 있는 분들에게 하시는 거고요. 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링크를 연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자, 링크 공유 사용 안 함으로 기본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면 연결을 하겠다, 공유를 시켜 놓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나 카톡 공동 대화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링크를 걸어 두시려면 이 상태에서 다시 세로 점 3개를 누르신 후에 링크 복사를 눌러서 이 복사된 주소를 카톡방이나 또는 밴드방으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공유 버튼은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별로 먼저 설정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폴더 자체를 링크를 걸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직접 이 폴더에 들어와서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먼저 링크 공유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그 주소를 복사를 하시는 거, 이걸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링크 공유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링크 공유 사용 중이라는 부분만 터치를 하시게 되면 공유가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공유된 폴더를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자, 세로 점 3개 누르시고요. 자, 링크 복사 누릅니다. 그 주소를 여러분이 연결하고자 하는 그 단톡방이라든가 밴드방에 주소를 자 이렇게 길게 터치하셔서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 주소가 가는데요. 자, 이 주소를 사용자들이 터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공유한 폴더 안에 들어와서 자료를 함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 말고 파일을 직접 보내고자 할 경우에는요. 자, 연습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자료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세로 점 3개 누르시고요. 이 역시도 파일도 링크 복사를 하게 되면 주소를 보내게 됩니다. 주소를 보내지 않고 직접 이 파일을 보내고자 할 경우가 4번 보내기예요. 4번 보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죠. 자, 이거는 여러분 스마트폰 앱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에 자, 본인한테 연습을 먼저 할게요. 다른 채팅방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파일 자체가 첨부가 되는 거죠. 폴더를 공유해서 링크 복사하는 개념하고 4번 보내기의 차이점은 파일이 직접 복사돼서 전달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폴더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고 그 안에 자료를 업로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폴더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연습용 폴더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은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삭제를 하면, 자, 이 삭제된 자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로줄 3개 누르시고 휴지통에 가셔서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연습용 폴더를 완전히 삭제하기 위해서는 이 휴지통에서 영구 삭제가 있고요. 다시 복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관된 휴지통에 있는 자료들은 그대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휴지통을 비워 두셔야 되는데요. 자, 지우고자 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길게 터치하셔서 모두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세로 점 3개를 누르셔서 영구 삭제를 하시게 되면 휴지통에 있는 내용이 다 비워졌을 때 부족한 드라이브의 공간을 좀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된 스마트폰 구글 드라이브는 PC에서도 그대로 구글 드라이브를 동기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신 다음에 스마트폰에 그 구글 계정 사용하셨던 그 계정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비밀번호 입력하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시는 건 구글 드라이브라고 쓰셔도 되고, 자, 이렇게 오른쪽에 구글 앱 버튼을 눌러서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계정이 같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계정만 같으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셨던 거 그대로 동기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그리고 PC에서도 같이 동기화해서 사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이 구글 오피스와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해서 PC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